네, 오늘 각설하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주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뉴스인에서 그 나만 아는 이야기를 두 분이 항상 가져오신다고 하는데 오늘 어떻게 준비해 오셨습니까? 나만 아는 이야기. 김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이런 거 보면은요, 이 자유가 꼭 좋은 것만 아닌 것 같아요. 아, 예. 그냥 차라리 물어보는 거 답하는 게 편하지. 알아서 재밌는 거 하나씩 얘기하라는 거잖아요. 숙제를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땅한 게 참 없더라고요. 하나 생각한 게 있는데요. 예. 지난번 우리 그 730 보궐선거에서 예. 새누리당의 공식 유니폼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그 반바지에 흰 셔츠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예. 또 뭐 기억하세요? 혁신장렬 그거? 또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빨간색 모자. 빨간 모자. 카우보이 모자. 예. 카우보이 모자. 거기다가 또 미키마우스 모자. 선거운동들이 예. 쓰는. 그거의 저작권이 저한테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미키마우스 모자를 직접 디자인하셨어요? 제가 뭐 직접 디자인할 뭐 실력까지는 아니고요. 예. 지난번 6.4 지방선거 때 예. 그걸 도입한 거를 저거 맞아요. 제 우리 보좌진들이 서울 동대문 시장을 뒤져가지고 예. 빨간색 카우보이 모자하고 미키마우스 모자를 사온 거예요. 제가 그걸 직접 쓰고 예. 우리 춘천 지역에서 열심히 누볐었죠. 그게 이제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 뭐 신기하고 재밌다는 반응도 있는데 예. 아주 일각에서는 에이 그래도 좀 채신 없이 예. 뭐 빨간색 모자 쓰고 계속 다니고 저게 뭐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다 끝나고 나니까 중앙당에서 그거를 채택해가지고 공식 유니폼으로 해서 예. 저한테는 뭐 고맙다는 말도 없고 예. 뭐 지적 재산권 사용료도 없고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뭐 그냥 돈 한 푼 안 주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작심하고 여기서 밝히는 거예요. 예. 이게 또 저작권으로 지금 오늘 등록하시는 거네요. 그렇게요. 하면. 그 외에 이정현 의원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정현 의원이 갓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양한 이번 출마할 때 말고 지난번에 출마했을 때는요. 그 전에 또. 이현주 의원께서는 혹시 나만 아는 이야기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또 가벼운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저는 좀 진중한 얘기를 준비를 해왔는데 지난번 왔을 때 수원 8달에 손학규 우리 전 대표께서 이제 나가신 거에 대해서 당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안 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얘기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마음 좀 아파하고 좀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떨어지시고 나서 정계 은퇴 선언하시기 전에 몇 분을 이렇게 주변 분들을 모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셨는데 저는 그때 못 갔어요. 다른 일이 있어서. 이제 식사를 하셨는데 한마디도 안 하시고 계속 주변에서는 은퇴하시면 안 된다 어쩐다 막 말리는데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셨어요. 듣고만 계시고. 네. 그리고 나서는 딱 일어서시면서 딱 한마디 하셨는데 갑시다. 이렇게 하시고는 가서 은퇴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못 갔으니까 전화를 드려서 굉장히 서운하다. 우리 당을 위해서 하실 일이 많으신데 왜 은퇴를 하시냐 이랬더니 그때 굉장히 홀가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하고 좀 시간을 좀 보내고 좀 여행도 다니고 해야 되겠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한편으로는 좀 서운하기도 하지만 좀 부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부럽다. 어떤 면에서요? 이제 사생활에 이제 좀 자유를 찾을 수 있다라는 면에서 솔직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정치인들이 때로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정말 아무의 관심도 받지 않는 곳에 잠시라도 좀 가 있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드시겠군요. 당내에서도 손학규 전 대표가 사퇴한 거는 좀 많이들 아쉽게 생각들 하시죠? 네, 굉장히 좀 저희가 굉장히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요. 설마 그렇게까지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리고 정말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원래도 뭐 훌륭한 분이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지도자 같은 분이 한 분 정도 또 계시는 것도 당의 참 큰 자산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일병 얘기인데요. 지금 윤일병의 관련된 내용이 핵심이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폭행 그 자체, 때린 거, 그래서 죽었다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 폭력 행위 자체. 그리고 또 하나는 야당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를 그대로
두지 않고 축소했고 은폐하려 했다라는 부분까지 여기에 이제 김관진 전 장관 책임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폭력 행위가 뭐 나쁘고 그걸 중점적으로 다뤄야 된다라는 거는 두 분이 다 공감을 하실 것 같고, 그렇죠. 거기에 축소 은폐가 어느 정도는 있었는데 그걸 어디까지 볼 것이냐, 그리고 책임을 누가 책임지고 끝내야 될 것이냐가 아마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네. 저희는 그 부분부터, 그 지점부터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폭력행위는 뭐 다 얘기가 됐으니까요. 자, 폭력행위 이후 군이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밝혀진 걸 보면요. 그 사망을 4월 7일 날 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인 4월 8일 날, 김관진 안보실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방장관이셨죠. 예. 그분이 중요사건 보고를 받으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가해자들이 윤일병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 얼굴 등을 폭행했다. 또 2차례에 걸쳐 엎드려 뻗쳐를 시킨 뒤에 복부를 폭행했다. 예. 또 사망자가 쓰러지자 꾀병 부린다 하면서 뭐 뺨을 때렸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폭행의 그 정황들이 다 기술이 돼 있었고, 그것을 분명히 보고를 받았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나서 한 15일 정도, 보름 정도 지난 4월 21일에 그 관련 이제 그 위에 지휘관들이 문책을 당하긴 했습니다만 그 문책의 수준이 보직 해임입니다. 예. 근데 보직 해임이라는 게 뭐 저는 군대 여성이니까 잘 몰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그 자체 해임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연대에서 뭐 다른 데로 옮겨진다든지 이렇게 보직만 해임이 되는 거라서 배급장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예컨대 이제 단순 뭐 추행 사건이 잠깐 있었다든지 이럴 때 질 수 있는 그런 문책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렇게 본다면, 그리고 그게 그 문책이 되는 시기까지도 전혀 이게 폭행 사건 또 이 사건 전말이 전혀 알려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인권 단체가 폭로하기 전까지는 우리 또 다 모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명백하게 은폐한 걸로밖에 볼 수가 없고요. 아, 그러면 은폐라는 게 이제 그 김관진 전 장관이 알고 사안이 심각하는데 알아서들 다 그동안 해왔던 방식으로 수위 조절을 했다는 겁니까?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국방장관이요, 사망했다라고 중요사건 보고를 받았는데 그 안에 폭행과 이런 가혹행위 등의 사실들이 다 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사실이 이런 폭행과 가혹행위로 인해서 사망했다라고 알려진 적도 없고요. 그리고 그 내용도 그 뒤에 보면 취해진 조치들도 굉장히 가벼운 걸로 그냥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거는 그 자체가 은폐인 거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렇게 봐야 됩니다. 4월 7일 날 윤일병이 사망을 하고 그 다음 날 국방부에서 장관에게 보고를 합니다. 예. 김관진 장관에게. 예. 저도 그 보고서를 직접 봤습니다. 한 장짜리 중요 사건 보고라고 해서 보고를 하는데, 지금 우리 이현주 의원 얘기한 대로 이렇게 맞아서 구타당해서 사망했습니다. 예. 근데 좀 지속적인 그 구타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는 돼 있어요. 예. 그걸 보니까 김관진 당시 장관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좀 심각한 일이다. 그렇죠. 이런 군 내에서 이런 구타 사망 사고가 14년 만에 발생한 겁니다. 예. 2000년에 한 번 있었고, 그걸 보니까 이거 심각하다 해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게 4월 8일 날 보고를 받고 4월 즉각적인 그 진상 규명 철저 수사해라 이런 지시를 한 다음에 3일 뒤에 예. 계룡대를 장관이 직접 가서 3군 총장이 있는 데서 지시를 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으니 전 군에 정밀 진단을 실시해라. 폭행, 가혹행위 이런 사건이 더 있는지. 그래서 알아보고. 군에서는 그게 이제 들어갑니다. 예. 한 달 동안 조사를 해가지고 3,900건을 발견해서 조사를 했죠. 2,200명을 거기다 뭐 견책이나 이런 처분을 합니다. 예. 그렇게 들어가고 거기에 관련자들은 이제 수사에 들어가고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묻는데 연대장 이하 전부 보직 해임 조치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차이가 뭐냐? 지금은
뭡니까 육군 참모총장까지 권오성 나가고 총장까지. 김관진 예. 뭐 전 장관까지 나가라고 하는 마당인데 연대장만 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건데 차이가 뭐냐하면 구타 가혹 행위로 인한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었지만 그때 보고서 한 장 가지고 보고 예. 받을 때 그게 지금 이제 보도되고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아주 심하게 엽기적으로 뭐 치약, 뭐 안티프라민, 그렇게까지는 토사물 몰랐다. 이거는 몰랐다는 거예요. 예. 자, 그냥 알고도 또 모른 척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도 좀 이걸 알아보니까, 지금 말한 그런 엽기적인 행위는 헌병대에서 조사를 하면서 이제 나온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월 7일 날 죽고, 그 다음날 바로 보고가 된 거예요, 장관한테. 그때는 그냥 사망했다. 그 동기가 뭐다 정도만 한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 엽기적인 이런 것이 드러나는 것은 사단 헌병대에서 조사하면서 나온 거예요. 4월 15일까지 조사해서 군 검찰로 송치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고받았을 때는 장관이 알 수가 장관뿐만 그렇죠.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알 수가 예. 없었던 상황이다. 예. 그래서 그 조치를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드러난 지금 상황을 가지고 그게 약하지 않았냐고 하는 것은 김관진 전 장관으로서는 억울한 부분이다. 있다. 이렇게 예. 봅니다. 근데 제가 좀 말씀하시죠. 말씀드려야 돼요. 아까 이제 첫째는 보직 해임이라는 게 진짜 별거 아닌 그 문책이라는 거고요. 전혀 이 가혹행위 무슨 엽기적인 게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한 게 맞는데 보직 해임으로 그쳤다. 이거는 사실은 그 피해자 그 부모들이 알면 정말 까무러칠 내용이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저도 뭐 아들이 있습니다만 아직 어리긴 한데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 국민들이 굉장히 슬플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 그 보고 김 실장이 그 사건을 다 알고도 이제 국민에게 그 회식 중에 사망했다. 사망한 것으로 보고받았다. 뭐 이런 또 국방위에서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앞뒤가 안 맞고요. 그리고 어찌 됐든 폭행으로 사망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보고받은 것도 맞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수뇌부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으로서 정말 그 인식에 문제가 있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예. 자, 한 30초 드릴까요? 그리고 네네. 예. 그 군에 대해서 우리 요즘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보직해임, 사단장 보직해임이라는 거는 아주 엄청나게 큰 물론 일입니다. 다음 계급으로 가기는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더 이상 군생활을 하면서 그렇죠. 진급은 제가 근데 사람이 한번 죽었는데. 그걸 조사를 해봤더니 2005년도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사단장을 바로 보직해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큰 작전장에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는 저 구타 사망 사고 물론 큰 일이지만 바로 뭐 사단장이 당연히 돼야 되는 건 아니다. 군대에서 그런 기본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3단계까지 상급 3단계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부 뭐 포대장, 연대장, 포대장, 대대장, 연대장까지 책임을 이제 지게 된 거죠.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권오성 육군 참모총장이 사임을 했습니다. 이제 이거 이후에 김무성 대표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교육의 문제다. 그러니까 폭행 쪽에 더 관심을 두는 거예요. 폭행 쪽에 관심을 두면서 폭행이 계속 이루어지는 게 학교 폭력의 연장선상이고 그러니까 교육이 잘못됐으니까 폭행의 근본을 치료하자는 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지금 입장이고요.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그것도 그거지만 거기에다가 조직적인 은폐 이 과정에서 전직 그 국방장관이 알았으면 그 알은 책임에 대한 것도 져야 된다. 다시 말해서 권오성 장관만으로는 육군 참모총장만으로는 안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양당의 얘기를 먼저 듣고 계속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 김무성 대표의 얘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최고 책임자가 물러난다고 덮어질 만한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실효성 있는 사후 대책이 마련돼 시행되는 것까지 국방장관이 확실하게 책임져야 합니다. 이리 보나 저리 보나 김관진 안보실장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분노한 엄마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길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주제를 책임으로 잡겠습니다. 책임을 누가 지는 거, 어디까지 지는 게 맞느냐. 이거 갖고 안 된다. 그 장관이 당시에 은폐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고 못하면은 장관 당시 책임을 지어서라도 뭔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고요.
사무총장 정도면 됐고 이제 더 이상 사람을 희생시키지 말고 관련자는 물론 문책하되 제도를 바꾸자는 게 새누리당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며칠 전에 이제 박영선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취임 일성이 이거였더라고요. 당 없이 내가 없다. 무당 무사. 또 국민 없이 당이 없다. 무민 무당. 참 좋은 말씀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또 며칠이 흐르고 보니까 저는 무민 무당이 아니고 또 옛날 버릇이 나오는 게 아니냐. 무쟁 무당. 뭔가 싸움, 정쟁이 없으면 우리 당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저는 또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뭐 생활 정치 한다 그러지 않았나요? 민생 경제 챙긴다 그러지 않았나요? 일만 터지면 물러나라, 책임져라. 김관진 지금 실장이 지금 중요한 보직을 맡고 있지만 지금 국방부 장관입니까? 아니잖아요. 전에 국방부 장관을 하다 지금 다른 데 가 있는 분일 뿐이에요. 근데 그 양반을 지금 전에 있었던 일과 관계없는 다른 보직에 있는데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저 이현주 의원님 뭐 그 아들도 있다고 하지만 좀 어릴 것 같아요, 아이가. 근데 예. 저는 아들이 군대 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요? 현재. 네. 어디서 근무하고 계세요 지금 혹시? 어디 저 뭐 공군 비행단에서. 아, 예, 공군에. 예. 또 남다르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그렇죠. 예. 전화 오면은 너는 괜찮냐? 그런 일 없지? 항상 물어봅니다. 병으로 혹시 근무하세요? 그 당연하죠. 아. 괜찮다고 합니다. 예. 다행히 공군 괜찮다고 해서 우리 좀 안심하고 있는데 그 심정을 그 엄마 아버지 군대에 보내놓은 그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자꾸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육군 참모총장이 지금 책임지고 사퇴를 했죠. 군이란 건 그렇습니다. 참모총장에게 모든 권한이 있는 거예요. 어렵게 얘기하면 뭐 군 정권, 군 영권 총장에게 다 있는 거예요. 보직 해임을 하고 뭐 밑에 사단장 하는 것도 참모총장이 주도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정치적인 책임을 자꾸 씌워가지고 전에 있었던 김관진 지금 안보실장을 가지고 책임지라고 하는 거는 안 된다. 뭐 일만 나오면 다 또 책임져라, 너 책임져라, 이 사람 바꾸고 저 사람 바꾸고 하면 알겠습니다. 누가 일을 합니까? 누가? 예. 네? 또 한 번 또 책상을 치시네요. 책상을 이건 치시네요. 그냥 뭐 제가 책상을 따로하고는 다른 네. 거죠? 네. 어떻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게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냈거나 앞으로 보낼 부모들이 얼마나 지금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이걸 제대로 짚고 책임을 수긍하는 건 이게 민생이고 또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정쟁하고는 좀 구별해야 된다. 우선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현재 국방장관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네. 그냥 단순하게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물러나라가 아닙니다. 은폐한 정황이 분명하게 있고 또 이분이 또 국방하고 관계된 안보실장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러나라는 건데요. 거기서 더 덧붙여서 실제로 예전에 이제 한나라당 시절에 보면 이와 같은 군 가혹행위 사망 사건 이런 게 있었을 때 그때 분명히 강재석 원내대표 또 그리고 맹영규 정책위 의장이라든지 또 지금 김무성 대표시잖아요. 김무성 당시 사무총장 이분도 전부 다 국방장관이 물러나야 된다. 군 기강이 이렇게 해이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 이렇게 이게 물러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더더군다나 이 정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또 특히 바로 직전에 GOP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총기 난사 사건이요. 예. 그래서 이대로 가서는 안 되고 또 특히 이것을 은폐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좀 묻고 그다음에 물론 당연히 폭행 문제 전체적으로 병역 문화나 이런 여건 개선 작업 당연히 또 들어가야 됩니다. 두 분께 30초씩 더 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꾸 은폐를 했다고 단정하는데 지금 단정해서는 안 되고요. 보고를 그 4월 8일 이후에는 제대로 된 보고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김관진 실장 쪽 입장은. 예.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어디까지 보고가 제대로 안 되고 거기서 잘려졌는지 좀 더 규명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국방부 감찰에서 감찰 조사 중이니까 그걸 좀 들어봐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예. 또 하나는 저기 뭡니까 이게 이 총장이 예. 책임을 총장이 지는 거지. 예, 육군 총장이 지는 거지. 총장이 지는 거지. 예. 장관한테 그거를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없다.
예, 예,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에 한나라당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물론 이제 김진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만 예. 저는 그것은 또 그런 말바꾸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보고를 그 다음에 안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어쨌든 폭력으로 사망했다 이거 보고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모든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연락도 제대로 안 되면서 이렇게 마음 졸이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궁금하지도 않는지 국방장관께서 저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중요한 것은 진상 규명이 좀 제대로 돼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지금 이제 상당히 이 세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집도 많고 또 대부분 혼자 이렇게 자기 방을 쓰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군 합숙 생활을 하고 또 병영에서 단체 생활을 한다는 게 아주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세대들에 맞는 병영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개선을 할 것인가 이건 아주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원래는 뭐 대통령 뭐 명량 영화 보는 거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그 얘기 하지 말고 네. 군 얘기를 마저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군사 네. 아드님 계신 아드님이세요? 네. 아드님 군대 가세요? 네, 저도 네. 아들 있습니다. 다 지금 군대 아들이니까. 보내는 저도 그래서 지금 뭐 아직 저도 뭐 이렇게 군대 갈 나이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그럼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이런 네, 부분이거든요. 네, 지금 네. 얘기 나오는 게 CCTV 설치하자는 얘기 있고요. 그다음에 네. 핸드폰 주자, 휴대전화 쓰게 하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부 휴대전화 좀 검토해볼 만하지 않느냐. 하지만 휴대전화는 요즘 스마트폰이라는 게 워낙 무섭거든요. 이게 GPS까지 연동이 되면은 무기도 될 수 있다고 하는 세상에 가능하다. 어떻게 휴대전화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어떻습니까? 뭐 만약에 그게요. 예를 들어서 뭐 사진을 찍고 어떻게 하는 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옛날 휴대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화만 되는 거예요. 피처폰. 그걸로 해서 갖고 들어오면 반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거는 예. 이제 대안을 생각하면 가능한 얘기고요. 예. 그리고 어쨌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대는 이렇게 개인 생활에 굉장히 익숙한 그렇죠. 세대입니다. 그래서 예전과 달리 이렇게 한데 몰아서 또 훈련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생활, 자기 개인 시간이 전혀 없이 정신없이 돌아가고 내무반에서. 그리고 여러 명이 모여 있다 보면요. 이게 아무래도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여유를 주는 그래서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컨대 어떤 취미 생활을 좀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자기의 개인 생활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좀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지금 같이 이렇게 요즘에 이제 자기 개인 생활에 익숙한 아이들한테 맞는 예. 그런 병영 문화를 좀 만들고 또 필요하면 투자도 좀 해야 된다. 어디서 조사를 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TV 하루에 몇 시간 봅니까? 1시간 30분. 스마트폰 몇 번 합니까? 3시간. 그런 병장들이에요. 그런 장병들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내무반에서 같이 TV 보게 하고 단체 생활하는 거는 뭔가 달라도 많이 다르다는 부분을 지적해 준 것 네, 같고요. 인터넷도 네, 요즘에도 네, 실제로 쓰거든요. 그렇죠. 네. 예, 핸드폰을 준다고요? 그거 아주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왜 그런 단기 미봉책 가지고 절대 안 되고요. 오히려 소탐 내실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많이 따른다고 저는 보죠. 그건 군대 간 게 아니죠. 뭐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고. 거기 뭐 집에서 공부하라고 하는데도 들여다보는데 훈련 받다가 시간 그럼요. 남고 안 되는 거고요. 저는 하여튼 이번 사건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예. 이런 정말 그 심층적인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아까 그 김무성 대표가 얘기하셨던 인성 교육에 문제가 있다. 이거 저는 아주 제대로 된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자, 지금 저런 일이 터지니까 우리 자식을 군대 보내는 부모님 불안하죠. 가서 이것도 이런 일 당하는 거 아닌가. 군대 보내기가 무섭죠. 그런데요, 따지고 보면 예. 군대 가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것보다 군대 가서 남을 괴롭힐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이번에 윤일병 당한 사람은 한 명이지만 윤일병을 괴롭힌 사병은 하사까지. 4명이잖아요. 4명.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교육에 문제가 있는 거죠. 아주 극악해지고 점점 더 정말 이렇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세상이. 예. 그래서 그 교육을 잘 해야 된다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잠깐만, 예, 짧게요. 또 하나는 애국심 결여가 문제다. 애국심. 군대를 왜 가 있는지 저 밑에 우리 후배 사병이 전투가 벌어지면 내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못하죠. 그런 위기의식, 절박함이 우리 군대에 없다. 이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현주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있습니다.